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하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도입 28년 동안 공짜 노동이었던 분류작업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된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7일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 택배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했는데요. 설 앞두고 우려했던 물류 대란은 피했으나 택배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이번 합의로 분류 업무가 고스란히 택배사의 책임으로 바뀌면서 수천 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상황입니다. 비용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분류 인력에 수백억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택배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헐, 28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었다면 이제라도 당연히 지불해야 될 돈 아닙니까? 작년에 택배사들은 역대급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하죠. 노동자 생명으로 돈 번 재벌 택배사들, 이제라도 그 돈 노동자들에게 다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 뒤에 택배 비용 올린다면 소비자들도 기꺼이 수긍하겠습니다. 토마스 박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올여름 도쿄올림픽이 열릴 것이라고 개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과의 단독 화성 인터뷰에서 새로운 병에 대해 아는 게 없어 두려움에 올림픽을 1년 미뤄야 했던 지난해 봄과 백신도 보급된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다면서 플랜 B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취소 결론을 내리고 2032년 올림픽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때 도쿄올림픽 취소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어제도 새 환자가 5,000명 넘게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35만 2천 명 넘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올림픽 취소나 연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많다는데요. 전 세계 선수들과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으면서까지 뭘 얻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사상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오명만 역사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사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작년에도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경감이 10억 원 규모의 철도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에게 아는 사람이니까 잘 부탁한다, 이런 취지로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전북경찰청이 사건 청탁 비위에 연이어 휘말리며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소속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에도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뿐 제도적 개선이나 깊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전북경찰청은 연초 독자적 책임 수사 체제와 자치경찰제 시행 5년을 맞아 도약과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줘도 되는가, 불신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 견제한다고 수사 종결권을 줬더니 이제는 경찰 걱정해야 한다는 겁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소리 듣지 않게 제발 잘 좀 합시다. 공매도 금지 종료가 3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지금 6월까지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두고 지금 논란이 뜨거운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매도의 제도 개선을 먼저 하고 공매도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이 국회와 합의나 조율 없이 공매도 재개를 단독으로 밝혔다면서 국회도 총리도 무시하는 금융당국이 불쾌하고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매도 제도는 시장에 힘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 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처벌로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시스템 제대로 만들고 처벌 강화해서 다시는 불법 공매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재개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착수합니다.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했죠. 이어서 이낙연 대표가 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을 코로나 3법으로 통칭해 입법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당정 간 논의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초 법제화 사례가 없다면 난색을 표했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선했습니다. 이렇게 당정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으나 손실보상 대상과 지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생계 위협을 넘어 생존의 갈림길에 섰는데요. 오죽하면 법을 어기더라도 가게 문을 열겠다고 나섰을까요? 코로나19에 따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임기응변 방식으로는 감염병 통제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해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서 이분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